2학년 과학 유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물질의 특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성질, 밀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 202쪽에서 204쪽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밀도는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 학습지는 다음 시간까지 강의를 다 듣고 문제를 다 푼 후에 답안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하나 할게요. 무엇이 더 무거울까요? 자, 왼쪽은 솜입니다. 오른쪽은 쇠구슬입니다. 무엇이 더 무거울까요? 너무 쉬운 걸 물어보죠. 당연히 쇠구슬이 무겁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따만한 솜, 요만한 쇠구슬. 이래도 쇠구슬이 더 무겁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조금 그렇죠. 솜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쇠구슬보다 솜이 더 무겁다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뭔가 좀 찜찜합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솜은 가볍다, 쇠구슬은 무겁다라고 말을 하려면 사실은 어떤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물질을 크기를 똑같이 두고 비교를 했다라고 하는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크기를 똑같이 두고 비교를 했을 때 얘가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확실하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과학에서 말하는 크기는 부피입니다. 부피. 그러면 부피를 똑같이 두자고 했는데 몇으로 똑같이 둘까? 부피를 똑같이 1세제곱센티미터로 똑같이 두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물질이 무겁냐 가볍냐를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쇠구슬이 무겁다고 확실하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물질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왼쪽은 질량이 10g, 부피는 10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오른쪽은 질량은 10g으로 동일한데 크기, 부피가 2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 물질 중에 무엇이 더 무거울까요? 자, 그냥 찍으면 안 되고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 물질이 무겁냐 가볍냐를 비교를 하려면 부피를 똑같이 몇으로 똑같이 두자? 1세제곱센티미터로 똑같이 두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학교입니다, 제가. 동영상 편집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갑니다. 자, 그러면 왼쪽 물질을 부피를 1로 똑같이 둔다면 부피가 1일 때 질량 얼마일까요? 맞습니다. 부피가 만약에 1세제곱센티미터라면 질량은 1g이 되겠죠. 자, 오른쪽 물질은 부피를 1로 둔다면 질량은 0.5g이 되겠습니다.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부피를 똑같이 1로 두었을 때 질량 값을 이야기하려면 질량을 부피로 나누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이 물질의 부피 1로 두었을 때 질량 값은 1g, 0.5g. 그러면 어떤 물질이 더 무거운가요? 당연히 왼쪽 물질이 더 무겁다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물질의 부피를 똑같이 1로 두었을 때 그때의 질량 값으로 무겁냐 가볍냐를 판단하는 이 개념이 바로 밀도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밀도의 정의입니다. 단위 부피당 질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위 부피는 뭐냐면은 방금 얘기했던 부피를 똑같이 1세제곱센티미터로 두자. 부피 1세제곱센티미터를 단위 부피라고 합니다. 되시겠죠? 부피 1에 해당하는 질량값, 이것이 밀도가 되겠고, 그럼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하였다? 질량을 부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도를 구하는 공식이 나옵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 되겠고, 단위는 질량의 단위 g에다가 부피의 단위 세제곱센티미터 또는 밀리리터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읽을 때는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또는 그램 퍼 밀리리터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물체의 밀도를 우리가 알고 싶다면 두 가지의 값을 알면 됩니다. 그 물체의 질량값과 부피값, 두 가지의 이 물리량을 측정을 해서 계산을 하면 밀도값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물질, 그 고체 물질의 밀도를 측정하는 실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구리와 알루미늄의 밀도 측정하기. 아래와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금속 조각 4개의 질량을 측정합니다. 눈금 실린더에 물을 넣어 부피를 측정하고 금속 조각을 가는실에 매달아 물에 잠기게 한 다음 부피를 측정합니다. 자,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에서 큰 알루미늄 조각, 작은 알루미늄 조각, 큰 구리 조각, 작은 구리 조각의 질량 그리고 부피를 측정을 해서 다음 표와 같이 밀도 값을 계산을 했습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큰 알루미늄 조각의 밀도를 계산을 하려면 6.3분의 17.1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2.7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 결과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기 보시면 자, 같은 알루미늄 조각이라면 크기가 크든 작든 간의 밀도 값은 2.7로 일정하다. 구리 조각도 크든 작든 간의 밀도 값은 8.9로 일정하다. 즉, 밀도는 그 물질의 양에는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그런 중요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실험 방법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 값을 계산을 한, 측정한 표를 보시면 특징적인 것은 백금이나 은이나 철 이런 금속 물질의 경우에는 밀도 값이 좀 크게 나타나고 물의 밀도는 1, 얼음은 물보다는 살짝 작은 0.92, 그리고 이산화탄소, 산소, 헬륨과 같은 기체의 밀도는 아주 작게 나타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 값을 보았더니 물질마다 다 값이 다르네요. 따라서 밀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같은 물질이면 그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따라서 이 밀도 값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들을 구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밀도의 정의, 그리고 밀도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그리고 밀도를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그 실험 영상을 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는 이 밀도 값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물질들이 뜨고 가라앉는 그런 현상을 설명을 해보고 그리고 혼합물의 밀도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 밀도 값을 가지고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물의 밀도는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